그림 대작 논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조영남 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상소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미술계에 미칠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행과 사기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예술계의 대작 논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앞서 보신 대로 그 조영남 씨에게 이제 유죄가 선고됐단 말이죠. 네.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여러 차례 보도가 돼서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렇죠. 예. 이제 조영남 씨가 그 그림을 어떤 송씨라는 사람한테 이제 대신 그리게 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림은 송씨가 거의 대부분 그렸는데 네. 조영남 씨가 그게 약간 덧칠을 하고 자기 사인을 해서 자기 그림이라고 속여서 팔았고, 네. 이제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됐죠. 사기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됐고, 또 이제 지금 더 중요한 문제는 그 대작하는 그 사람한테 응분의 대가를 제대로 지급했느냐. 이것도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뭐 일각에서는 재능 갈취다 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네. 이번 판결이 중요하고도 어려운 판결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 이 대작한 작가를 사기죄로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네. 유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유사 판례가 없죠. 국내외적으로도 이제 그런 판례를 찾기 어려우니까 네. 결국은 이제 그런 판례가 없다는 것은 대작 작가를 자기 그림이라고 해서 팔은 경우를 사기죄로 문제 삼은 경우가 이제 거의 없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문제가 안 된 것이고. 근데 만약에 지금 이번에 이제 유죄 판결이 됐는데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판례로 형성이 되면 이게 이제 기준 판례가 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방법원 이제 판례는 조 씨가 그 미필적 고의, 사기의 고의가 있는 건 아니지만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돼서 이제 사기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에 의한 이 판례 때문에 앞으로 이 창작자들은 물론 이제 대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작을 했고 조수를 쓴 작품이다라는 것을 구매자한테 반드시 고지할 그런 법적 의무가 생길 수 있는 사례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창작에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른바 그렇죠. 컨셉트죠. 그렇죠. 이제 그런 아이디어나 창작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걱정도 앞서는 것이죠. 그 1심에서 이제 사기죄가 성립이 됐는데요. 사기죄는 어떤 경우에 이제 성립이 되는지. 이제 사기죄라는 것은 상대방을 속여서 네. 속은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할 때 사기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요건 사실은 반드시 필요한 게 상대방을 속여야 된다는 점. 그 속이기만 해서는 안 되고 속였는데 상대방이 그 속인 거에 의해서 속아서 네. 결국은 어떤 처분을 해야 돼요. 네. 그 처분에 의해서 결국 속인 사람이 경제적 이득을 얻어야 돼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는 본인이 자기가 그린 그림이 아닌데 내 그림이라고 상대방한테 속였다라는 점과 또 상대방을 속어서 그 그림을 비싼 가격에 샀다. 이 대작 작가의 작품이라면 그렇게 비싸게 살 리가 없는데 네. 비싼 값에 샀고 또 조영남 씨는 그 돈에 대한 이득을 취했다. 이 요건 사실이 다 충족이 됐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그렇게 딱 판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조영남 씨가 내가 이 그림을 직접 그리지 않았으면서도 내가 네. 이거 그렸다고 인터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하루에 뭐 6시 이 그림 하나 그리려면 뭐 몇 시간이 걸린다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속인 게 아니냐. 네. 그리고 구매자들은 그런 인터뷰들을 보고 조영남 씨가 산 걸로 알고 샀다. 그래서 결국 사기죄로 그렇군요. 유죄 선고가 난 거죠. 그 문제는 이런 일들이 이제 미술계에서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져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제 조 씨도 왜 대작 작가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예술에 있어서 조수를 쓰는 건 흔한 일이고 관행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관행은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재판부는 그건 받아들이지 않았죠. 네. 그리고 이제 도제 문화 특히 그 예술에 있어서 조수 쓰는 건 아주 흔한 일입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무슨 뭐 어떤 특정 조각을 할 때도 본인이 아이디어를 내고 조각을 만드는 조수들이 다 조각을 해도 네. 그건 이제 조각가의 사인이 들어가면 이제 그 조각가의 작품이 될 수는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림의 경우에는 이제 예술계에서 붓터치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실제적으로는
어떤 무명 작가의 그림이라도 유명인이 거기에 서평만 그 그림에다 해놔도 그 가격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인값이 굉장히 커질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작품이라도 유명인이 소지하고 있다는 그런 그림에 붙어있는 역사만 가지고도 굉장히 맞습니다. 비싸지죠. 네, 예. 미술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물론 이제 유죄 판결을 한 게 사기죄 구속 요건에 딱딱 들어갔으니까 이제 법원의 입장을 이제 이해할 수는 있는데 네. 이게 법정까지 갈 일은 아니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술은 원래 혼자 작업할 수 없고 조수를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수 썼다는 것을 굳이 밝히지 않아도 아이디어를 조영남 씨가 냈으면 그냥 조영남 씨 작품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대작을 관행이라고 해서 알리지 않는 것. 이것은 미술계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 서로 대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관행이다, 관행이 아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는 그냥 미술계에 맡기고 그렇군요. 지금 이 법원에서는 형벌적 잣대를 재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민사적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가령 내가 조영남 씨가 그렸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안 샀을 것이다. 네. 라고 한다면 결국 계약 체결 당시 계약 그 상대방이 이쪽한테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해지 사유가 돼요. 그러면 결국 계약을 나 해지하겠다. 난 조영남 씨 그림인 줄 알았는데 그림이 아니다. 계약을 해지하겠다. 그러면 그림은 도로 주고 돈은 네. 다시 반환받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민사적으로 해결하면 돼요. 네, 예. 그러면 결국 피해자도 없고 근데 그 이후에 조영남 씨 그림을 난 그래도 사겠다. 보관하고 싶다. 그렇죠. 아이디어도 좋다. 그럼 또 그 사람은 이제 해지 사유가 없죠. 근데 이거를 형벌에 결국 그 형벌이 개입해서 국가적 형벌권이 개입해서 예술에 이거를 사기다. 이렇게 판단하는 점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맡기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그런 의견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사실 예술계 작품을 국가가 또 형벌이나 이런 부분 가지고 제한한다는 자체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게 네. 그 예술의 발전에 또 발전에 대해서 그에 대한 어떤 인식 같은 게 쭉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서 그러니까요. 결국 사기죄로 처단하는 것은 네. 예술의 흐름에 대한 편견의 결과물이 아니냐 이런 견해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림에 붓터치 중요하고 이런 것은 막 그림 뭐 잘 그리는 그림 다 보이긴 하지 않습니까? 명화 그렇죠. 같은 거. 예. 근데 사진기가 발견됐어요. 그 사진보다 더 정확하게 그리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사진기는 정확히 찍으니까. 그러니까 그림을 정확히 그리고 묘사하는 거는 결국은 이 구상에서 추상으로 발전됐고 네. 거기다가 이제 마크 로스코 같은 그런 그 뉴욕의 그 추상주의 운동 주도한 그 사람의 경우에 보면 생면 예술이라고 그래서 아예 화면에 색깔만 칠해요. 그것도 작품이에요. 근데 아무나 색깔 칠한다고 작품이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 사람이 색깔을 칠하고 근데 색도 조수가 칠하기도 해요. 그리고 거기 사인하고 그게 이제 뭐 100억대도 가고 막 이러거든요. 이제 그런 걸로 봐서는 결국은 조영남 씨의 아이디어와 사인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 점에 대해서 결국 피해자들이 조영남 씨가 그렸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알았더라면 안 살 것이다 하는 진술에 의해서 이게 사기죄가 된 거죠. 그렇군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거짓과 또 진실, 정의와 불의의 경계에 대해서 좀 혼돈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범사의 모든 것을 헤아려 보라 그랬거든요. 헤아려 보고 좋은 것은 취하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용이 절실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제 예술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진실과 거짓, 참과 뭐 거짓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경계가 좀 모호하긴 해요. 그렇죠. 이걸 사기죄로 해야 될 거냐,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될 거냐, 이게 견해가 많은데 사실은 이 역사적으로 이런 점에 대한 사례가 없다는 것은 이걸 형사적으로 처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례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왜 이런 사례가 그동안 없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사례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은 형벌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경계가 좀 모호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형사적 처벌은 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의해서만 형사처벌하게 돼 있어요. 근데 과연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 능력 있는 증명력 있는 그 증거가 과연 여기에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아직 안 나온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 이 상대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상당히 어렵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들은 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런 세속적인 것보다는 이 작가로서 우리들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예수님 닮은 삶을 살려면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했을, 대작자한테는 나는 어떻게 했을 것이고 또 구매자한테는 어떻게 했을 것이고 또 내가 그림 그리면서 인터뷰했을 때는 이건 내가 몇 시간 그렸습니다. 과연 이렇게 인터뷰했겠는가. 그렇죠. 이제 이런 걸로 봐서 정말 참된 삶을 살려고만 했다고 한다면 이제 이런 일은 처음부터 벌어질 일은 없었겠죠. 이게 이제 작품으로만 끝났다면 어쩌면 이런 일이 좀 덜했을 텐데 이것들이 상업화가 되어서 매매가 되어지고 사업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관행이라는 어떤 그런 명목하에 많은 것들을 그냥 놔두고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관행 가운데에도 옳지 못한 것들은 좀 구분하고 우리가 한번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